토트넘 기자회견. 손흥민은 EPL 최고 공격수 플러스 월드클래스 플레이어. 손흥민의 복귀를 축하해주러 몰려든 양팀 선수들 디귿디귿. 이제 상처를 훌훌 털고 날아올라야 한다. 토트넘은 18일 오전 0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5라운드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토트넘은 14승 5무 5패 승점 47점으로 4위, 울버햄튼은 9승 5무 10패 승점 32점으로 11위에 위치해 있다. 토트넘은 경기 전 1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은은한 웃음을 보이면서 한층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탈락 이후 소속팀으로 돌아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11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PL 24라운드서 교체로 들어가 후반 추가 시간 환상적인 크로스로 브레넌 존슨의 극장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내가 등장하자마자 워밍업 시간에도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다.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환영을 받으면서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특히 그 순간에는 아시안컵이 끝난 후 여전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 충격 탈락으로 인한 상처를 토트넘 팬들이 박수를 위로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지만 토트넘 팬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졌다. 죽는 날까지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가 토트넘 팬들 덕분에 가장 행복한 한 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손흥민에게 아시안컵 탈락은 상처로 다가왔다. 그토록 원하던 우승 트로피의 기회였으나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과 8강 호주전, 그리고 준결승 요르단전까지 모두 한몸 바쳐 조국을 위해 뛰었던 손흥민이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대회가 끝나고도 손흥민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왔다.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팀 내분 사태 때문이다. 이강인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과 손흥민이 중심이 된 고참 선수들 간의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정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이강인은 개인 SNS를 통해 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사과문을 작성했고, 많은 언론사가 이강인을 향한 비판성 기사를 내보냈다. 선수들의 SNS도 용광로가 되었다. 이강인의 SNS는 물론이고 설영우, 오영규 등의 SNS에도 악플이 가득 찼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특유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왔던 손흥민이기에 더욱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손흥민의 SNS에는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다. 이렇게 상처만 남은 아시안컵을 뒤로하고 토트넘으로 돌아온 주장을 팬들은 반겼다. 브라이튼전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중계방송 촬영진은 손흥민을 단독으로 잡아주었고, 몸을 풀 때면 팬들의 박수와 함성은 계속됐다. 교체로 들어가 결승골 어시스트라는 활약은 손흥민의 보답이었다. 손흥민은 이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큰 책임 짊어져야 한다고 느꼈고, 내가 한 일을 통해 토트넘을 돕고 싶었으며 우리의 가족 모두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 기뻤다. 이번 시즌을 무언가 특별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며 내가 토트넘 선수인 한 팬들이 행복하고 웃으며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팬 여러분들의 놀라운 지지와 성원,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돌아오는 울버햄튼전 선발 출장이 예상된다. 브라이튼전 교체로 투입되며 감을 조율하고 체력적으로도 여유를 가진 손흥민이다. 아시안컵으로 아쉬움을 삼켰지만 이제는 훨훨 날아오르기를 희망한다. 음바페, PSG에 떠나겠다. 통보 오른쪽 화살표 회장도 오케이.
레알 5월 중 영입 발표 예정 오른쪽 화살표 대체자 후보도 거론.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17일 한국 시간 본지 정보에 따르면 음바페는 PSG 보드진의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며 음바페는 계약이 끝나는 올 6월에 PSG를 떠날 것이다. PSG에서의 모험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소식이 처음 알려진 후 음바페 측근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구단도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음바페와 PSG는 이 결정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몇 달 안에 음바페의 이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PSG에게 음바페 이적은 좌절이 아니다. PSG는 한 명 이상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도착해야 한다. 라며 PSG가 이미 음바페 이탈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레알에서는 아직 모든 게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음바페와 레알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음바페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과 계약할 것이란 걸 시사한다. 지난 몇 주 동안 마드리드에서도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라고 덧붙였다. PSG에서 뛰었던 국가대표 출신 윙어 제롬 로탱은 알켈라이피 회장은 내게 음바페 이적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다. 음바페에 대한 6년 전 투자의 일부를 잃는다는 생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라며 이번에 그들은 하이파이브를 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음바페가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직접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제재는 없을 것이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라고 음바페 이적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바페는 지난 2022년부터 이적설로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다. 드림클럽이기도 한 레알이 음바페 영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음바페도 시즌 중 휴가를 내 마드리드로 날아가 협상까지 진행했다. 구두 합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바페가 레알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적을 만류했다. 결국 PSG가 2+1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잔류하게 됐다. 음바페는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 측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22-23 시즌이 종료된 후 PSG와 계약을 1년 남겨두게 된 음바페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3-24 시즌을 끝으로 P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프랑스 레키프는 음바페가 PSG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PSG는 음바페를 공짜로 내줄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여름 방출해야 한다. 내년 1월이 되면 음바페를 공짜로 놔줘야 한다. 고 전했다. 음바페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PSG는 분노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음바페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고 음바페는 PSG에서는 발롱도르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설상가상 PSG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을 포함해 6명의 선수들이 음바페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적료를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던 PSG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고 음바페를 압박하기 위해 2군 강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음바페가 꿈쩍도 하지 않자 PSG는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명단에서 음바페를 제외했다.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 실제로 관중석으로 내보내며 남은 시즌 동안 이 군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했다. 그러나 PSG가 로리앙전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미 네이마르를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떠내보내 공격진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던 PSG는 다시 음바페를 1군에 복귀시켰다. 다만 아직까지 PSG와 재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었고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레알을 포함해 여러 빅클럽들이 음바페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스페인 아스는 음바페 영입 마감일은 1월 15일이다. 레알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맺지 않고 1월 1일까지 버틸 거란 걸 알고 있으며 음바페는 15일 이전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음바페 영입 데드라인이 설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1월 1일 이되면 PSG가 협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음바페는 레알 이적과 가까웠지만 PSG 울트라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맺은 것뿐이다. 라면서 이제 레알은 능숙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음바페가 레알의 제안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더 긴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바페에게 주어지는 15일이라는 시간은 레알 측에 네,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레알은 15일이라는 시간이 음바페가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만약 음바페가 제안을 질질 끌어 1월 15일 이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음바페와의 협상을 종료하고 엘링 홀란을 영입하는 플랜 B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홀란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시절 함께했던 주드 벨링엄과 다시 만나는 걸 원하고 있으며 이미 스페인 말라가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레알로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여름 음바페를 놓쳤던 때와는 달리 이제 홀란이라는 대체자를 영입하면 그만이라는 기조가 구단 내부에 깔려있는 상황이다. 아스는 음바페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다. 이제 25세가 된다. 레알이 음바페를 데려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실패했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페데리코 발베르데, 에두아르도 카마빈가가 레알에 합류한 나이였던 18세. 벨링엄의 19세, 에데르 밀리탄과 카림 벤제마의 21세 나이와 훨씬 거리가 멀다. 라고 더 이상 음바페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